2024년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며 우리나라는 떠들썩했다. 물론 다른 떠들썩함이 그 영광스러움을 너무 많이 덮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그것도 아시아 여성 최초 수상자라는 영예까지 함께 얻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래서 한동안 서점가의 한강 작가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며 덩달아 도서관에서도 대출하기 힘든 도서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운이 좋게도 일하는 곳에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 한강 작가의 책을 한 권씩 읽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지난 주말에 읽었던 흰이라는 소설을 읽었다. 책을 읽던 중 작가의 언니였을 뻔한 작은 생명이 칠삭둥이로 세상에 태어나 2시간여 만에 다시 세상을 떠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글을 읽는데 번쩍 스쳐가는 존재들이 있었다. 언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살 무렵 엄마가 어렴풋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동생 타령을 해서였을까? 엄마는 나에게 문득 네 밑으로도 동생이 있긴 했지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내 밑으로 동생 둘을 지었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하게 거실 베란다 창밖을 바라봤던 게 생각이 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동생이 나에게도 있을 뻔했구나와 나도 그 동생들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뻔했다는 게 함께 생각나서였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밤 안방에서 엄마와 언니 그리고 나 이렇게 셋만 함께 잔 적이 있다. 그날 밤 엄마 옆에 언니와 나는 엄마 팔 한쪽씩을 차지하고 누워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서로의 얼굴만 겨우 가늠하며 어둠 속에서도 나는 엄마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에 어둠 속에 들려오는 목소리와 얼굴을 함께 매칭하려고 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던 엄마는 나의 가슴에 대못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뱉어버렸다. 사실 나는 태어날 게 아니었다는 말을 이상하리만치 아무렇지 않게 했다. 언니 오빠가 있었기에 계획에 없던 내가 생겨 병원에 중절수술을 받으러 갔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당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라는 캠페인이 있으므라 중절수술이 흔한 시대였던 탓도 있으리라. 병원에 간 엄마는 그렇게 한참을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간호사에게 말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단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는 그냥 병원을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집에 가니 아빠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를 떼고 온 줄 알고 말이다. 그 시대는 그게 흔해서 엄마는 아무 뜻 없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이후로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어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 생일이라면 한 달 전부터 달력에 표시하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난리가 나던 내가 그 뒤론 생일을 가장 싫어하게 됐다. 그렇게 내 존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살던 내가 잊고 있던 존재들이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나의 동생들. 내가 그리도 갖고 싶었던 동생들이 나에게 둘이나 있었다니. 언젠가 언니 차를 타고 가던 길에 창밖을 보다 그 죽어간 동생들에 대해 언니에게 이야기했다. 언니는 그 존재조차 몰랐기에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동생이었을 두 존재에 대해 생각하며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돼 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 말에 언니는 흠칫 놀라는 기색이 룸미로로 느껴졌다. 그러나 나도 언니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 나는 혼자 창밖을 보며 그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들을 잠시 더 생각했을 뿐이다. 그 뒤로 그렇게 잊고 지내다 지난 주말 한강 작가의 책을 읽다가 10년 만에 그 존재들이 생각난 것이다. 나에게도 동생이 있었지. 그러나 단지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 뿐 분명 그들은 잠시 엄마 뱃속에 존재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감사하며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도 그 아이들처럼 세상 빛도 못 본 채 이 달콤하고도 쓰디쓴 세상 맛을 모른 채 사라졌을 뻔했으니 말이다.